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남동생과 올케를 향한 험담으로 가득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민준이네는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지 뭐니. 가만 보면 걔들은 참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했더니 민준이 핑계만 대더라니까. 설령 민준이가 여행을 가자고 했어도 며느리인 지가 나서서 시부모랑 같이 지내자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암튼 참 싸가지가 없다니까. 엄마가 격앙된 목소리로 쉴 새 없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억눌렸던 생각이 불쑥 입으로 튀어나왔어요. 베풀지도 않으면서 늘 바라기만 하는 엄마 아빠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최대한 차분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베풀다니! 다 큰 자식들한테 우리가 왜 베풀어야 한다는 거야? 엄마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어렵게 찾아가면 밥이라도 한번 차려주던지 해야 하는데 늘 자식한테 얻어먹기만 하잖아. 힘들게 그만큼 키워줬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억누리려 했지만 결국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으면서 손주들한테 용돈 한 번 안 주고 내내 밥 사달라 선물 사달라 그러는데 거길 누가 가고 싶겠어? 니들 설마 우리 돈에 욕심내고 있었던 거니? 엄마, 그만하자. 나 바쁘니까 전화 끊을게. 제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붙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니들은 올 거지? 우리도 못 가. 니들은 왜 못 와? 시어머니 혼자 계신데 시댁에 가야지.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거기까지 내려간다고 난리야. 그러지 말고 크리스마스 날 여기로 와. 네 아버지가 그때 그 한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밥이나 사주고 가.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서 전화 끊어야 해. 그리고 우리도 못 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 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마음속에서 미처 삼키지 못한 말들이 여전히 웅웅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올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올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케,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곧 여행 간다며? 아, 네. 그게 애들이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다 보니까 그이가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자고 해서요. 올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투에서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주변 눈치를 많이 보는 올케였기에 제가 일부러 밝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들 해외여행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 그니까요. 방학만 지나고 나면 큰애가 자꾸만 누구나 어디를 다녀왔다고 하면서 부러워하길래 저희도 큰맘 먹고 한번 다녀올까 해요. 올케의 조심스러운 설명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래서 말인데 곧 크리스마스잖아. 조카들 선물 살까 하다가 민준이 통장으로 돈 좀 넣었어. 네? 돈을요? 놀란 듯한 올케의 반응에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해외여행 가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달라고 하는 것도 많을 거야. 그 돈으로 조카들 선물 사줘. 형님, 안 그러셔도 돼요. 올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잖아. 그 돈 올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조카들 크리스마스 선물이니까 잘 챙겨줘. 형님, 항상 감사해요. 순간 올케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감정에 스며든 말투에 제가 또 한 번 웃어 보였어요. 나야말로 올케한테 고맙지.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여행 잘 다녀오고 혹시나 엄마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네, 형님. 감사합니다. 올케가 목이 맨 목소리로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녀를 떠올렸는데요. 까탈스러운 시부모를 만난 덕분에 올케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가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올케를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잠시 후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나, 무슨 돈을 100만 원이나 보냈어? 조카들 첫 해외여행이라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이 있어서 많이는 못 보냈어. 100만 원도 엄청 큰 돈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해. 사실 엄마 아버지 때문에 미치도록 힘들다고 해도 누나랑 매형이 잘해줘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만약 누나까지 시집살이 시켰으면 난 이혼당했을지도 몰라. 동생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올케한테 항상 잘하고 살아. 세상에 올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제 말에 동생이 배시시 웃더니 이내 전화를 끊었어요. 가족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아주 작은 마음 씀씀일 텐데 그게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잠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하신 편입니다. 집도 한 채 있으시고 매달 연금도 꼬박꼬박 받고 계시거든요. 게다가 현금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남매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돈 쓰는 것을 무척 아까워하셨는데요. 결혼할 때도 부모님은 두 분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하나하나 계산해 가져가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형편이 어려우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이 엄청 많이 올라서 이제 10억이 넘는다지 뭐니. 그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이 집이 그렇게 비싼 집이야? 예전에 우리 둘이 발품 팔아서 알아보고 산 집인데 엄청 올랐네. 거기다 연금도 매달 나와서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도 우리한테 맨날 돈이 없다고 한 거야? 그거야 아껴 써야 하니까 그런 거지. 거기다 돈이 있다고 하면 니들이 돈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안 했던 것뿐이야. 엄마의 태연한 대답에 숨이 턱 막힌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그동안 우리한테 매달 생활비도 받아갔잖아. 우리는 두 분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드린 건데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서운하네. 대학 내내 등록금 버느라 아르바이트 하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 제 말을 듣고도 엄마는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지금껏 니들 키워준 게 어딘데 그건 당연한 거지.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우리는 죽기 전에 이 돈 다 쓰고 갈 거니까 앞으로 우리 돈에 관심도 갖지 마. 엄마의 말은 마치 남처럼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께 정이 서서히 떨어지는 걸 느꼈는데요. 우리 남매는 용돈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대학 시절을 보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매일 바빴고 심지어 부모님께 일정 금액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늘 돈이 없다며 힘든 내색을 하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밥 한 끼 차려준 적이 없었고 대신 비싼 식당에 가서 밥을 사달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생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 남매의 생일은 물론이고 사위와 며느리의 생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두 분 생신날에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달라, 선물로는 적어도 백화점 상품권을 100만 원 정도 달라며 요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바라기만 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우리는 점점 지쳐갔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동생은 옳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크리스마스마저 선물을 요구하셨으니 학을 뗄 수밖에요. 그렇다고 손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명절에 찾아가도 손주들에게 10,000원 한 장 내밀지 않는 인색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부모님과 거리를 두며 지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큰 것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만 베풀었더라면 조금 더 나은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상처로 남게 되었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시어머님은 전혀 다른 분이랍니다. 친정 부모님처럼 돈이 많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형편이 어려운 편도 아니었어요.
비록 시골에 계셨지만 집과 땅도 있으셨고 현금도 꽤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님과 친정 부모님이 가장 달랐던 점은 시어머님은 가족들에게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님은 당신에게는 무척 검소했지만 자식들에게는 늘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에 우리 또한 시어머님께 더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댁으로 내려갔던 그날도 시어머님은 주방에서 음식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어요.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제 물음에 시어머님이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웃으셨어요. 멀리서 오는데 밥이라도 잘 차려주고 싶어서 준비 좀 했어. 그러다 무언가 떠오른 듯 시어머님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말이다. 크리스마스라 내가 케이크를 하나 사왔는데 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뜨렸지 뭐니. 어머님,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제가 걱정스레 물었는데요. 그냥 살짝 넘어진 거라 아프진 않더라고. 근데 케이크가 이 모양이 돼서 어찌나 속상했는지 모른다. 시어머님이 케이크를 꺼내 보여줬는데 한쪽으로 쏠려 모양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내려다보다가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이 케이크 어떻게 사오신 거예요? 동네 사람 며느리가 여기 케이크가 엄청 맛있다고 하면서 구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더라고. 그래서 케이크 사러 간다고 하길래 나도 같이 다녀왔어. 여기 대전에 있는 빵집이잖아요. 그럼 어머님 대전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거기 줄도 꽤 오래 서야 한다고 하던데 대체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이 케이크가 얼마나 맛있다고 사람들이 줄까지 서서 기다리더라고. 줄이 어마어마해서 한참 기다려서 겨우 사왔잖니.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한다던데 그냥 오시지 그러셨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엄청 맛있다고 하길래 우리 손주들 먹이려고 이를 악물고 버텼지. 그런데 이렇게 돼서 어찌나 속상했는지 모른다. 울상을 짓는 시어머님의 모습에 순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케이크 모양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마음 써주신 게 중요한 거죠. 게다가 딸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네요. 그렇지. 나도 이런 케이크는 처음 봤다니까. 모양은 이래도 맛은 좋다고 하니까 같이 먹자꾸나. 그날 우리는 시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케이크를 그 자리에서 모두 먹었는데요. 케이크 맛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님이 예쁜 봉투에 용돈까지 넣어 아이들에게 건네셨거든요. 어머님, 케이크만으로도 감사한데 뭘 또 주고 그러세요? 먹고 살만한데 손주들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니? 그냥 보고만 있어도 예뻐서 주는 거야. 다른 집들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여행도 가고 그러던데 이런 시골까지 찾아와줘서 내가 더 고맙지.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셨어요. 시어머님이 보여주시는 따뜻한 정성 그리고 진심은 늘 우리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 마음은 물질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부모님이 급하다는 핑계로 친정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바쁜 일정을 쪼개 모였는데 엄마가 원망을 쏟아냈어요.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잘한다는데 니들은 우리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엄마의 목소리는 서운함을 넘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제가 조용히 한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렇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사실 올 때마다 밥값으로 몇십만 원씩 내야 하는 것도 부담돼서 자주 오기가 더 힘든 것도 있어. 그냥 간단히 먹으면 모르겠는데 올 때마다 1인당 10만 원이 넘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자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 제 말에 엄마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되물었어요. 부모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도 맞벌이 하면서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는데 한 번씩 그렇게 돈 쓰고 나면 타격이 크니까 그렇지. 근데 그 얘기하려고 부른 거야? 제가 부모님을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고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우리는 나중에 니들한테 침해 안 되려고 돈을 아끼고 또 아꼈거든. 근데 니들이 불만이 많아 보이길래 우리가 한참 궁리한 끝에 묘안을 생각해냈어. 묘안이라니? 어디서 듣자 하니까 아들 며느리한테 돈을 주면 자주 온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니들이 올 때마다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자주 오도록 해.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물론 남편과 동생 부부까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돈을 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니들이 돈 많이 써서 불만이 많았다며. 그래서 니들이 올 때마다 돈을 주겠다고. 그럼 니들한테 좋은 거잖아. 그 말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흘리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대체 얼마씩 줄 건데? 우리가 큰 맘 먹고 결정한 거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올 때마다 한 집당 5만 원씩 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오도록 해. 뭐라고? 5만 원을 줄 테니까 자주 오라고?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여전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식들이 올 때마다 돈을 준다는 게 참 뼈아픈 일이긴 한데 니들이 자주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 엄마 아빠 우리가 돈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잖아. 우리한테 내내 돈 얘기해놓고는 지금 와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엄마가 비웃듯 말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 안 오는 거야. 두 분은 자식들한테 받을 생각만 하고 베풀 생각은 조금도 없잖아. 우리가 올 때마다 언제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준 적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겠다고 했잖아. 10번 많아도 50만 원인데 니들도 손해볼 건 없잖아. 그 순간 더 이상 말을 이어가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 자식 간의 손해를 따지고 계산하려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엄마가 화가 치밀어 오른 듯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들이 진짜 막 나가네. 우리가 얼마나 고민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대체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제가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나눠달라는 거잖아. 하긴 오늘 보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할 것 같네. 그냥 지금처럼 거리 유지하며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올케한테 전화해서 괜히 화풀이하지 마. 혹시나 해서 내가 올케 휴대폰에 있는 엄마 전화번호 찾아냈으니까 그렇게 알아둬. 엄마가 방방 뛰며 난리를 쳤지만 우리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나섰습니다. 우리가 바랐던 것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지만 부모님이 그것을 5만 원으로 환산해 제시한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망해졌어요. 그 순간 가족의 정이 완전히 끊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친정 부모님과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어요. 만날 때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모습에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요. 며칠 전에도 크리스마스라며 백화점에서 명품 화장품을 사달라는 엄마의 전화를 받으며 다시 한번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가격을 확인해보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고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요구하는 모습에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갔다가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을 맞닥뜨렸어요. 시댁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거든요. 어머님, 이건 뭐예요? 다음 달에 네 생일이지 않니? 그거 가지고 가서 사고 싶은 거 사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손사래를 치며 봉투를 돌려드리려 했지만 시어머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주는 돈은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그 돈은 꼭 너를 위해 쓰도록 해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잠시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문득 봉투 안이 궁금해졌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던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과 함께 시어머님의 정성이 가득 담긴 손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애미야, 이 돈은 꼭 너를 위해서만 쓰도록 해라. 우리 착한 며느리 덕분에
난 아주 살맛이 난다. 항상 고맙고 또 고맙다.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읽으며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고 말았는데요. 몇 번이나 고쳐 쓴 듯해 보였거든요. 얼마나 고심해서 작성하신 것일까 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마음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친정 부모님이 떠오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문득 마음을 나누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를 바란 것뿐인데 친정 부모님에게는 그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세상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시어머님이 또 있을까 싶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